누구나 할 수 있는 주식 투자지만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버는 건 절대 아니다. 작은 실패를 교정해 자신만의 주식 투자 방법으로 만들면 평생 돈 벌어 성공하는 주식 투자자로 살 수 있다. 잘못을 교정하지 않는 투자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 교정하지 않고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투자는 그저 말만 투자일 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안녕하세요, 라이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손실 없는 투자 원칙입니다. 지은이는 남석관, 출판사는 모루 출판사입니다. 남석관 저자님은 실전 투자 대회에서 6번 1등, 2등으로 수상하신 분으로 대단한 실력과 내공을 가지신 투자 고수입니다.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 모두를 잘 하시는 분이라 책의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 방법 두 가지를 잘 설명해 두셨습니다. 전업으로 투자를 시작한 이후에 23년간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을 내본 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안정된 매매법과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식에서 필요한 두 가지. 전업으로 투자를 시작한 이후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을 내본 해가 없다. 내 매매법은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고의 유연함이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지수나 주가를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고의 유연함이다. 시대 흐름에 맞는 생각,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시각, 잘못된 투자 습관을 교정하는 용기가 바로 사고의 유연함이다. 두 번째는 손절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기 전에 과감히 손절할 줄 알아야 다음 기회를 도모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쉽지 않은 주식 투자. 실전 투자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한 나 역시 주식 투자가 어렵다. 심지어 100만원 수익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시기도 늘 있다. 이럴 땐 비록 작은 수익이라도 일단 수익이 나면 그보다 반가운 일이 또 없다. 작은 수익도 여러 번 반복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적은 돈이 쌓이고 모여 비로소 큰 돈이 되는 법이다. 물론 실전 경험도 갖추고 조금씩 실력도 쌓아가면서 점점 더 큰 시세 차익을 이루어 큰 돈을 버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자의 모습일 것이다. 크게 성공한 투자자의 시작도 처음엔 미약했을 것이다. 작은 시세 차익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크게 성공하는 투자자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나 또한 그런 과정을 경험한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다. 큰 시세 차익을 얻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거르지 않고 시장을 살펴보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수다. 상승률이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는 일을 간과해선 안 된다. 별일 아닌 듯해도 이런 노력들이 투자자를 부자로 만들고 성공으로 이끈다. 이런 데이터를 꾸준히 살펴봐야 한다. 나는 상승률 상위에 오른 종목을 매일 확인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크게 오른 종목을 매수하지 못했다면 매수하지 못한 이유를 찾고 매수했더라도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서둘러 매도했다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한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놀랍게도 눈에 안 보이던 기회가 더 많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큰 시세 차익 만들기로 연결될 확률도 높아진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되 반복하지 마라. 주식 투자에서 100% 승률은 없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투자는 49%는 패배를 경험하고 51% 승리함으로써 수익이 나는 일이라고 했다. 실패한 투자보다 성공한 투자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비록 실패했더라도 더 큰 성공으로 지난 실패를 덮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한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주식 투자에서는 나를 투자 실패로 이끈 잘못된 습관이나 관행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고치기도 매우 어렵다. 또다시 실패를 가져다 준 익숙한 방법으로 투자를 반복한다. 대부분이 그렇다. 고지식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실수나 실패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배우고 느끼는 일들이 많다. 인생이든 투자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진리는 단순 명료하다. 실수와 실패에 익숙해지면 실수하거나 실패를 해도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 투자 실수가 자연스러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실패를 반복하는 루틴이 만들어지면서 손실만 반복할 뿐이다. 이런 상태라면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다. 투자 실수와 투자 실패가 반복되어 습관화되면 계좌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누구나 실수와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이런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단기 투자 수익 모델. 처음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중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부터 경험할 것 같다.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단기 투자로 큰 시세 차익을 거두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단기 투자의 경우 많은 투자금을 가지고 해본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 그리고 대부분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에 능해야 한다. 경험도 좀 있고 실력도 갖추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단기 투자는 당시의 이슈나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며 거래량이 늘어나는 종목 중에서 골라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내가 늘 강조한 말이지만 이상적인 주식 투자는 단기 투자에서 일정한 수익을 내는 실력과 자신감, 그리고 시장을 보는 안목 갖추기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주식을 해온 필자도 단기 투자가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내가 소개하는 몇 가지 단기 투자 수익 모델을 배우고 이를 터득해서 실전 단기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단기 투자에 필요한 사전 점검. 1. 아침에 마감하는 미국장을 점검한다.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한 이유와 시장에서 큰 이슈로 떠오른 종목을 분석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2. 국내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일도 개장 전에 마쳐야 한다. 급락장이거나 하락장이라면 단기 매매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상승장이거나 시장 전체 분위기가 호의적이라면 단기 매매에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3. 개별 종목의 일정을 파악한다. 4. 보유한 종목의 이슈를 점검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5.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우호적인 이슈나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는지 파악한다. 위에 나열한 이야기는 주식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 전까지 필자가 거의 매일 하는 몸에 익은 사전 점검 요소다. 투자에 나서기 전 시장을 파악하는 일종의 루틴이라 하겠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은 절대 거저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지런해야 한다. 단기 투자에서의 매수. 단기 투자의 매수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이 있다. 1. 단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분위기다. 시장 분위기가 폭락하는 장이나 하락장이면 안 된다.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횡보를 하다가 장대 양봉을 처음 세우는 종목이 눈에 띄면 무조건 매수한다. 단 당일 상승률 10% 전후까지는 매수해도 된다. 만약 15% 이상 상승한 종목을 매수했다면 해당 종목의 이슈가 강하다고 판단하면 상한가까지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다. 그런데 20% 이상 상승한 후에 상한가로 마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럴 땐 오후 2시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한다면 미련 없이 무조건 매도한다. 정리하면 20% 이상 크게 상승한 종목이라도 이슈나 호재가 강력하다면 상한가까지 기다린다. 10% 전후 상승에도 매수한다. 뉴스와 호재가 강력하다면 상한가까지 기다린다. 상한가에 닿지 못한다면 상황을 살펴 되도록 고점에서 매도한다. 20% 상승을 넘어 25%를 넘기더라도 상한가를 터치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일이 흔하다. 이럴 땐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매도한다. 상승 10% 전후의 종목을 초기에 매수할 때도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계좌의 10%에서 20% 정도만 매수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면 추격 매수에 나선다. 추격 매수의 전제 조건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오르는 종목을 추격 매수해야 한다. 떨어지는 종목을 절대 물타기 해선 안 된다. 둘째, 추격 매수는 주가가 20% 이상 오르면 멈추는 것이 좋다. 즉, 주가가 20% 상승하기 전 매수를 모두 마무리한다. 매수를 마친 후 해당 종목이 상한가까지 가는지 못 가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상승 10%대에서 매수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면 다음날 장 초반에 매도하지 말고 반드시 당일 최고가 꼭지를 확인한 후에 매도하는 것이 트레이딩, 단기 매매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또한 매우 강한 상승 이슈와 뉴스, 더불어 강력한 매수세가 더해져 상한가까지 오르는 종목도 있다. 이런 종목은 대부분 다음 날도 10%에서 20% 이상 상승한다. 처음 상한가에 오른 종목을 당일 매수하지 못했다면 이런 경우 필자는 다음 날에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강력한 재료로 상한가까지 오른 종목은 이후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5일선까지 하락한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동평균선이 5일선을 닿을 것이라 예상하고 실제로 5일선까지 하락한다면 그때 다시 매수한다. 그리고 이후 상승하면 매도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급상승한 종목은 3, 5일쯤 지나면 5일선에 닿는다. 그리고 대체로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한다. 그런데 상승세가 5호장에 들면 대부분 꺾이면서 하락하는데 이때 추가로 매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 매수하면 안 된다. 이는 오랜 투자 경험으로 깨달은 진리다. 단기 투자 시에 개별주에서는 대부분 5일선에 닿고 재상승이 한 차례 정도 일어나는데 이후에는 무조건 5일선이 깨진다. 방금 설명한 이야기는 단기 매매에서 무척 중요한 내용이다. 주로 트레이딩과 전업 투자에 익숙한 투자자가 활용해 봄직하다. 세 가지 유용한 패턴. 1. N형 패턴. 주가가 횡보하다가 호재성 뉴스로 20% 이상 급등한 종목이 대상이다. 대량 거래 이후 3일에서 7일 정도 하락해서 이격을 줄이고 이동평균선이 5일선, 10일선을 지지할 때 매수한다. 주가가 횡보하다가 20% 이상 상승했는데 이후 하락해서 원래 가격 근방까지 왔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다. 보통 횡보장에서 자주 출몰하는 패턴이다. 이 방법은 매수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필자가 가장 선호하는 패턴이다. 이거는 솔브레인 홀딩스인데요.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고 이쪽에서 5일선을 살짝 깼다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5일선에서 11선 사이에 지지를 하고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가는 N형 패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다시 N형이 나왔죠. N형이 두 번 나왔죠. 엘리어트 파동으로는 1, 2, 3, 4, 5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2. 양음양 패턴. 이슈나 호재성 뉴스가 지속되는 종목군에서 자주 나타난다. 주식시장이 우호적일 때 양음양 패턴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격이 많이 높지 않은 상태, 즉 가격이 많이 떠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평균선 5일선 또는 10일선이 지지하는 가운데 어제 상승, 오늘 하락, 내일 상승하는 패턴이다. 첫날 상승 후 다음날 하락할 때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매수한다. 그리고 셋째 날 다시 상승하면 매도한다.
이거는 아이비 김영 일봉 차트입니다.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양, 양이 나오죠. 양, 이 나올 때 여기에서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양, 양봉이 떴을 때 매도, 음봉에서 매수, 양봉에서 매도 하는 방법이죠. N양 패턴도 많이 나오는데 양음양 패턴도 자주 나옵니다. 3. 십자 도지형 패턴. 21선, 61선, 121선에서 십자 도지형 표시가 나타나면 매수한다. 이때는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어야 하고 해당 종목의 물량 출회 여부, 유무상증자 물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거는 SOI 일봉 차트인데요. 121선에서 이렇게 십자 도지형을 패턴을 그리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슈팅할 때 팔고 나오는 전략. 이상 세 가지 패턴이 차트를 눈으로 확인하며 도전해 볼 수 있는 단기 매매 스윙 매수법이다. 프로급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실현 가능한 단기 매매 방법만 익혀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우선 경험부터 쌓기를 바란다. 수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더라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다. 주식 투자를 5년 이상 했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매매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투자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수익을 반복적으로 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주식 투자다. 그리고 주식 투자 독립을 이룬 투자자다. 시장 상황을 꼭 확인하라. 큰 범위에서 볼 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불안하고 하락하는 장에서는 단기 매매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거꾸로 시장이 우호적이면서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이라면 공격적인 단기 매매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시장 흐름에 부합한 매수 종목 선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코로나 대유행 당시에는 진단키트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에 집중해서 단기 매매를 해야만 했다. 2023년 초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라 시장 흐름을 주도한 챗 GPT 관련주도 마찬가지다. 시세를 내줄 때 연관성이 큰 종목으로 대응해야 수익이 날 수 있다. 한편 단기 투자라고 항상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단기 투자라도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다면 쉬어가는 것이 좋다. 상황이 안 좋아도 공격적인 단기 투자에 나섬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본 투자자를 무수히 많이 목격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항상 시장을 예의주시해 살피고 현재의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지 비우호적인지 살피고 또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대 중심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한다. 이를 알아야 단기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말과 설명은 쉬워도 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투자해서 수익으로 연결하는 분은 생각보다 극소수다. 단기 투자에서 한두 번 실패를 하면 투자금의 절반가량이 쉽게 사라질 수 있다. 더 안타까운 건 원금을 회복할 실력을 갖춘 분들이 생각보다 드물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 투자는 소액으로 조금씩 투자하며 경험을 쌓는 일이 꼭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주식을 한다는 말만 듣고 섣불리 단기 투자에 나서면 안 된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신중히 고민해 보길 바란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단기 투자부터 시작하겠지만 실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단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산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 중장기 투자의 매수 시점, 지수의 최저 바닥, 종목의 최저점 가격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골든 크로스가 나타난 이후 매수하는 것이 좋다. 수익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시장 지수의 진바닥을 꼭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다. 지수 일봉 차트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단기 바닥의 지지선이 확인되면 매수, 이격이 발생하고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면 매도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큰 하락이 나왔죠. 지수 일봉 차트, 지수 주봉 차트를 항상 보면서 지금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이거는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도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큰 상승이 나오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큰 하락이 나왔죠. 투자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투자하는 그 시기에 시대 정신을 반영한 중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골라야 한다. 중소형 개별 주식은 이슈와 뉴스에 따라 급등락이 심하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에 중장기 종목으로 투자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지난 2007년 코스피 지수가 최초로 2000포인트를 상회한 시기에는 중공업과 철강 분야가 전성기였다. 당시 해당 섹터의 대장주인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2010년 이후에는 반도체가 산업의 쌀로 주목받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수한 투자 실적을 나타냈다. 2020년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는 비대면 시대가 찾아와서 플랫폼 기업 및 인터넷 주식인 네이버, 카카오와 코로나 진단키트, 시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식이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었다. 2021년 하반기에는 게임주, 엔터주 섹터에서 NFT 메타버스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인 종목이 나타났고 2023년 상반기에는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가 시장 중심주로 떠올라 투자자의 관심이 이곳에 쏠렸다. 저가 매수를 놓쳤을 때 추격 매수법.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바닥에서 30에서 50% 상승했더라도 매수하고 싶은 시기에 해당 종목이 시장 중심주라고 판단한다면 단기적으로 5일선 또는 10일선에 왔을 때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 정도 매수해야 한다. 주가가 11선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 추격 매수로 모든 금액을 투자하면 된다. 단 주가가 11선까지 하락한 후에 추가로 21선까지 깨고 아래로 밀리면 큰 시세를 내는 시장 중심주가 절대 아니다. 정리를 한번 하자면 1.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전체가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2. 매수하려는 종목이 시장 중심주일 것. 3. 기술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초입의 구간일 것.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중대형주라면 단기적으로 저가 대비 30%에서 50% 정도 상승했더라도 5일선, 10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할 것을 권한다. 중장기 투자에서의 환상적인 매도. 지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내가 보유한 주식이 기술적으로 정배열 우상향이라면 차트상 꼭지를 확인한 후에 매도하는 것이 좋다. 물론 수익이 발생한 초기에 팔고 싶은 유혹이 들겠지만 이럴 땐 자신의 물량 30% 정도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차트상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때 모두 매도해야 한다. 바로 이 방법이 중장기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는 환상적인 매도의 기술이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의 경우에는 하루에 10%에서 20% 이상 상승하는 일이 드물다. 정말 큰 호재가 발생하거나 투자자의 쏠림 현상이 심한 경우에는 10%에서 20% 급등세가 나타난다. 이럴 땐 모두 매도하는 것이 좋다. 10% 이상 오르기 힘든 대형주가 그렇게 상승한다면 당분간은 수익을 더 주지 않는다. 중장기 투자라고 해서 매수 이후 매도할 때까지 마냥 묻어두고 갈 수는 없다. 아무리 대형주, 시장 중심주라고 해도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21선이나 61선을 해치지 않고 다시 오를 때 재매수하는 전략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지수가 급락하면 대부분의 개별 주가도 지수 흐름에 따라 내려가게 마련이다. 설령 내가 보유한 주식은 우량주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수가 급락하는 시기에는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주식 투자는 결국 확률 게임이다. 필자 역시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을 때 매수하고 추가 수익이 날 확률이 높지 않을 때 매도한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다. 진리는 간단 명료하다. 계좌관리법. 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가져가는 일이 많다. 이는 위험 회피 심리가 인간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말 실력 있는 투자자라면 이와 반대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계좌를 관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마이너스를 보이며 파랗게 변하면 즉각 매도, 마이너스 5%에서 손절, 거꾸로 빨갛게 플러스를 보이면 길게 보유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투자자 계좌의 자산이 계속 늘어난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경험했겠지만 마이너스 계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손실만 안겨줄 뿐이다. 그리고 이런 투자를 반복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잘못된 투자 습관을 고쳐야 한다. 미련을 갖지 마라. 종목과 결혼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다. 급등한 종목이 급등세가 꺾이는 하락 초기에 덜컥 매수하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철진한 종목, 이슈가 이미 소멸한 종목이라면 더 그렇다. 투자자의 관심에서 벗어난 테마의 주식은 대부분의 상승분을 반납한 후에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기 일수다. 유행은 길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새롭게 나타나 다시 시장에 주목을 받는다. 우리는 크게 상승한 종목, 이슈나 유행이 지난 종목에 절대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기회는 다시 찾아오게 마련이다. 테마주 투자. 1. 국내 이슈 테마. 대선 테마, 정책 테마주가 대체로 가장 길고 오래 가곤 한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대선을 치르기 2, 3년 전부터 해당 종목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정책 테마주는 대선 당선 발표 이후에도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한다. 대선 테마주는 재료와 이슈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대표적인 중장기 테마주다. 그리고 단기성 테마주는 대체로 15일을 넘기지 않는다. 즉 1, 2주 안에 주가를 끌어올린 테마 이슈가 소멸한다. 정책 테마주는 이슈가 1개월 이상 가는 일이 흔하다. 단기간에 주가가 100%씩 오르기도 한다. 중장기로 진행되는 테마주는 너무 일찍 매도를 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없다. 2. 글로벌 이슈 테마. 세계적으로 큰 이슈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와 관련 있는 국내 상장기업군에서 테마를 형성하는 현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테마주,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 미국 대선 테마주, 글로벌 기업의 실적 관련주,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이 대표적이다. 테마주 매매법. 테마주 매매의 기본은 이슈가 발생하는 초기에 매수하고 테마 이슈가 소멸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히 테마주 투자는 철저히 대장주와 1등주 위주로 매수해야 한다. 테마주 대상 종목 매수는 테마 이슈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포인트다. 코로나 테마 또는 대선 테마주처럼 길고 오래가는 테마주는 초기에 대량 거래량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이 해당 테마의 대장주 1등주다. 그런데 길고 오래 진행되는 테마주는 대장주가 바뀌는 일이 흔하다. 일반적으로 테마주는 대장주 1등주가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하면 2등주나 3등주가 급락하게 마련이다. 참고로 일회성이거나 단기 테마주는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되도록 무시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에 발생한 요소수 사태다. 요소수 테마는 반짝 이슈로 그쳐 고작 며칠 만에 투자자의 관심 밖으로 사라진 테마다. 그리고 2023년 6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걱정에 며칠 동안 급등했던 소금 관련주 인상가를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 인상가 차트 하나만 숙지한다면 테마주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인상가 일봉 차트입니다. 정확하게 쌍봉을 그리고 급락했네요. 위에서 올라간다고 샀던 분들은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단기적인 테마주 매매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테마주를 접하는 경우는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다. 만약 테마 이슈 초기나 중기에 매수했다면 해당 테마의 이슈와 뉴스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매도하고 나와야 한다. 대시세를 만드는 주식 투자.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 충분히 준비된 사람에게 대시세의 기회가 눈에 보인다. 대시세를 내줄 해당 종목을 매수해서 길게 보유함으로써 큰 수익이라는 행운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대시세의 행운이 찾아간다. 뜬구름 잡는 꿈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선봉, 시대의 중심주.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시대 중심주가 대시세를 만드는 후보들이다.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린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자 인류는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인터넷과 컴퓨터 산업의 확산은 상장된 기업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려 고속 성장을 일구어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이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시절이 바뀌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중이다. 시대 중심은 반도체다. 2023년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의 글로벌 시장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국이다. 산업 변환에 따른 섹터 중심주.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등장은 사람들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산업의 변화는 섹터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투자는 눈에 안 보이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수반되는 일이다. 바로 시간 레버리지와 베팅이라는 결단성이 동반된다. 이 두 가지가 수익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산업 변환에 따른 섹터 파악, 그 섹터 안에서 중심주 찾기다. 어떤 기업을 골라 오랜 시간을 투자했더라도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대중의 관심 받기라면 시간 레버리지와 투자가 헛일이 되고 만다. 시대를 장악하고 이끄는 섹터를 파악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기업 두 개를 살펴보겠다. 2014년 상반기 게임주 컴투스는 2만원대 가격을 형성했으나 게임주 열풍이 불어 1년 만에 20만원까지 올라 무려 10배가량 상승했다. 통신주 KMW는 4G에서 5G로 통신망이 개편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관련주로 이 주식도 10배가량 상승했다. 사례처럼 큰 수익은 시대 흐름과 동조하는 섹터를 찾아 그 안에서 중심주에 투자할 때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투자 수익의 70에서 80%가 섹터 선정에서 나온다. 대시세를 내는 종목의 초기 매수.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를 뿐더러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땐 그 주식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따라서 필자의 매수 방법은 대시세를 낼 기미가 보일 때, 즉 횡보하다가 20% 이상 상승해 긴 장대 양봉을 세우면 일단 대시세 가능성이 큰 후보로 보자는 것이다. 대시세를 내는 종목은 절대로 30에서 50% 상승에 머물지 않는다. 적어도 100에서 300% 정도는 상승해야 대시세를 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바닥 대비 30에서 5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이미 크게 오른 상황인 만큼 당연히 리스크가 존재한다. 투자자의 희망과 달리 주가가 힘을 잃고 하락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리를 하자면 20% 이상 장대 양봉을 만든 주식이 5일선에 닿을 때 전액 매수의 유혹을 참아내며 20%가량 매수하고 이후 5일선과 11선을 훼손하지 않고 지지를 하면서 주가가 오를 때 전격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시세를 내는 종목의 매도. 대시세를 내는 종목을 저렴할 때 사서 보유했다는 건
로또와 같은 행운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무리 큰 복주머니라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매도를 잘해서 현금화해야 비로소 나의 돈이고 대박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 바닥 대비 50% 이상 오르면 벌써 해당 종목은 상승률 상위에 오르며 수많은 투자자의 관심 종목이 된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검증이 된다면 매수세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온다. 상승의 타당성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추가 매수세 유입이 큰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보유자는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겠지만 더 참고 기다리다가 기술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타날 때 전량 매도하면 된다. 대시세를 낸 종목 대부분 단기간에 재급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되도록 고점에서 매도하고 가격이 조금 떨어졌더라도 다시 매수하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한다. 한 차례 대시세를 낸 종목은 단기간 안에 또다시 절대로 대시세를 내주지 않는다. 새로운 이슈와 재료, 에너지가 충분히 축적되어 또다시 대시세를 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마지막 퍼즐. 실패나 반복하는 큰 실수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있다. 지금도 수많은 투자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으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다. 실패라는 말 대신 이를 거꾸로 생각해 필패를 막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주식 투자에서 필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매수다. 꼼꼼히 분석하지 않고 덜컥 사고 보니 가격이 너무 높거나 바닥인 줄 알았는데 주가가 지하실로 곤두박질 치는 매수가 대표적이다. 필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손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며 지켜온 원칙 중 하나가 손절이다. 누구나 그렇듯 손절은 늘 마음 아프다. 실패하는 경우를 최대한 피하고 극복한다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 대체로 주식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시기에는 해당 종목의 장밋빛 비전, 호재성 뉴스로 그 주식이 마냥 좋아 보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격이 높을 때 매수하는 실수를 한다. 투자자가 매수하려는 종목은 투자자 눈에 좋고 긍정적인 부분만 보인다. 그리고 강력한 매수의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투자자를 유혹하는 호재성 뉴스나 상승 재료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보면 된다. 신규 투자자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가 쉽다. 복잡 미묘하지만 사실 주식 가격은 간단하다. 호재가 모두 반영되면 주가가 더 오르지 않는다. 거꾸로 부정적인 악재가 모두 반영되면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한다. 주식 투자를 실패로 이끄는 또 하나의 원인은 바닥권 매수만 노리다 손해를 보는 투자다. 유명한 주식 격언 중에서 주가의 꼭지와 바닥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을 떠올려보자.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도 하고 차트도 살펴본 후에 이 정도 하락했으면 바닥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매수했지만 주가가 지하실로 떨어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았을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바닥 아래 나도 몰랐던 지하실이 있다. 수익이 덜 나더라도 바닥에서 상승을 하며 턴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야 한다. 마이너스 5% 손절률 원칙을 만들어 지키기. 장 전반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장 후반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종목도 무수히 많다. 필자는 되도록 마이너스 3%가 되면 일단 매도한다. 떨어진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더라도 일단 손절하고 재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쓴 지 오래되었다. 일반적으로 5% 손절률을 정해두고 지키기를 권한다. 마이너스 5%에서 매도했는데 10%까지 떨어졌다가 급등세로 전환했다고 절대 아쉬워하면 안 된다. 필자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될 때 보유한 모든 주식을 시장가로 매도했다. 당연히 큰 손절이라 마음 아프고 속상했지만 오랜 투자 경험상 현금만 확보하고 있으면
더 큰 수익 창출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과감한 손절을 결정할 수 있었다. 큰 손절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손실액의 10배 이상의 수익 실현을 했다. 마치며 주식 투자를 한 지 37년의 세월이 흘렀다. 전업 투자의 길로 들어선 지도 23년이나 지났다. 젊은 시절부터 한평생 주식 투자를 해오며 새삼 깨달은 일은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투자 환경은 훨씬 좋아졌고 성공 확률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흙수저로 태어나 오로지 주식 투자로 이 자리까지 왔다. 여러 면에서 여러분보다 부족한 나를 보며 가능성, 꿈,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란다. 시장이 나쁘다고 손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꾸준히 공부하고 기다리면서 기회가 다시 찾아오면 수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인생도 주식 투자도 반전의 기회가 있다. 기다리면 반드시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도 중요한 투자라 하겠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